새로운 연산기호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뭐 세모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A, B 새로운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할 거래.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면 뭐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 그럼 A에서 B를 빼래. A에서 B를 빼면은 지금 요 부분 남았지. 그리고 얘는 B에서 A를 빼. B에서 A를 빼면 또 요 부분이지. 근데 그 둘을 뭐해? 합해. 그러면 내가 초록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게 요런 연산기호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 그리고 이거는 대칭 차집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집합인데 뭐 이름을 못 외워도 이런 모양이구나. 순수한 A만 또 순수한 B만 색칠한 요런 집합에 대한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난 이걸로 풀지 않고 뭐로 바꿔서 푸냐면 합에서 교배 얘로 항상 바꿔서 풀거든. 그래야 이해가 훨씬 빨라. 생각을 해봐. 합은 이거지. 합은 이거지. 거기서 이걸 뺐지. 합에서 교배도 똑같이 지금 초록색 부분만 남아있는 거 맞아. 그래서 문제가 요런 연산을 이거라고 하자라고 해도 합에서 교빼는 거구나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A별 B가 이거다라고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나와도 우리 이거 교여 보이지? 교여 보이지? 그럼 교여를 차로 바꾸면 얘가 얘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엔 합에서 교배가 되는 거지. 그리고 더 어렵게 나오면 얘는 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 해석만 하는데도 막 몇 분 걸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봐봐. 이런 연산을 이거라고 한다라고 문제가 나와도 이거 뭐 생각나? 드모르간 생각나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교여가 보이네? 그럼 또 뭐해? 얘를 이렇게 바꾼다고. 결국에는 요걸로 바꿔서 우리 문제 풀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데 그러면은 A, B 합에서 교배나 BA 합에서 교배나 어차피 똑같은 거 이해하지. 그리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데 합에서 교배인 거, 합에서 교배인 거, 에다가 합에서 교배, 에다가 합에서 교배, 뭐 이것도 성립한다.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지워도 우리 이거를 이게 왜 이걸 썼을까? 자 이렇게 해보자. A랑 A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을 하라는 거야. 그럼 뭐 하라고? 이거 둘이 합해. 합하면 뭐야? 합하면은 전체집합이지. 합해서 이거 둘의 교집합은 뭐야? 교집합. 공집합이지. 그럼 합에서 교 빼면 이렇게 돼. 그럼 전체에서 공집합 빼면 뭐가 돼? 전체 이렇게. 알았죠? 합에서 교 빼는 거야. 그러면 A랑 전체 집합을 합하면 뭐야? 합하면 전체지. 에서 A와 전체의 교집합은 뭐야? 교집합은 A지. 그러면 합에서 A 빼는 거지. 합에서 A 뺀 거 뭐야?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을 대칭 차집합 하재. 그러면 이 둘은 합하면 뭐야? A랑 공집합 합하면 A. 에서 둘이 교집합은 뭐야?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은 공집합. 그러면 A에서 공집합 빼면 뭐야? A. 이렇게 합에서 교배하면 너무 쉬워요. A에서 A 대칭 차집합이야. 그럼 A 합은 뭐야? 합집합은 A랑 A를 합해. 그럼 뭐야? A지. 에서 A와 A의 교집합은 뭐야? A지. 그럼 A에서 A 빼면 뭐야? 공집합이지. 그러면 대칭 차집합을 3개를 하겠다는 거거든. 3개를 하면은 일단은 요렇게 2개 한 게 지금 공집합이라는 거 구했지. 그러면 공집합이랑 A랑 대칭 차집합을 하래. 라는 거는 여기다 해놨어 또. 왜냐면은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가 A니까 얘도 A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결론은 이제 A야. 그러면 A 별 A 별 A 별 A 별 요거를 하자.
그러면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는 아까 뭐였어? 공집합이었지. 그리고 이렇게 두 개는 뭐야? 아까 공집합이지. 그거 별하면 뭐야? 둘이 합집합, 공집합, 교집합, 공집합이지. 그래서 따다다단 이제 지금 답이 다 맞나 볼게. 자, 이거 전체 집합, A 여집합, A 집합, 공집합, A 집합 다 맞지? 그리고 AAA가 지금 짝수가 있다, 홀수가 있다 하면은 A가 지금 짝수가 두 개 있잖아, 두 개. 그럼 무조건 공집합이거든. 그럼 네 개도 지금 공집합이거든. 6개 별별별별 해도 공집합이거든. 그리고 A가 지금 홀수가 있으면 답은 A거든. 이거 외워두면 진짜 문제 빨리 푸는데 A가 5개가 대칭 차집합 AAA 있어. 그래도 답은 A야. 알았지? 이거 왜 지금 빈칸을 안 했을까? 내가 후회 막심이네. 이 빈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칭 차집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 A 집합, B 집합 세모 연산을 하래. 근데 A에서 B 뺀 거랑 B에서 A 뺀 거랑 합한 거라고 해도 나는 합에서 교빼 이렇게 하자고. 합에서 교빼. 됐죠? 그러면 자, A랑 A 여집합, 합집합 뭐야? 합집합 합이지. 에서 교는 이거지. 그럼 빼면 뭐야? 합집합이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괜찮아? 이거 아까 한 거야. 응? 이해했어? 그 다음에 A랑 A를 대칭 차집합하지. 그럼 둘이 합집합은 뭐야? A 합집합 A는 A지. 에서 A 교집합 A는 뭐야? A지. 그럼 뭐야? 공집합이지. 근데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또 틀렸네. 됐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랑 공집합의 합집합은 뭐야? 전체에서 전체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공집합이지. 그래서 그거를 빼면 전체 집합. 그래서 답은 디귿. 괜찮아? 대칭 차집합. 그 다음에 배수집합. 이제 2개 남았어. 유형 2개 남았어. 배수집합. 근데 이거는 개념 정리 안 할 거야. 이렇게 보면 너무 토 나오니까 그냥 하자. 그냥. 그리고 얘가 A15 이랬는데 문제 잘 읽어야 돼. 자연수 K의 양의 배수 집합을 AK라고 한다라고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수 집합을 AK라고 한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를 잘 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뭐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 집합 뭐 이렇게 외우면은 편하긴 한데 최소 공배수인가? 최대 공약수인가? 막 난리나. 그러지 말고 외울 것도 많은데 그러면 15의 배수집합이라는 거지. 그럼 나열을 해. 뭐 있어? 15, 30, 45, 60, 75 어쩌고저쩌고 이런 무한집합이겠지. 그러니까 나열을 해보면은 더 이해가 되거든. 그 다음에 20의 배수집합이지. 20의 배수집합은 20, 40, 60, 80, 100 뜬뜬뜬뜬 이런 무한집합이지. 자, 근데 그 둘을 뭐 하래? 교집합하래. 둘의 교집합은 뭐야? 공통인 원소니까 이 60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겠어? 120대. 그러니까 배수집합의 교집합은 15와 20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집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외울 생각하지 말고 몇 개만 나열해보면은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얘는 A 60, 60의 배수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두 번째 고비 60의 배수집합이다까지 지금 정리했는데 근데 요쪽은 뭐야? 그게 그거의 부분집합이 A의 n의 배수집합이다. 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n은 60이거나 30이거나 120이거나 요 셋 중에 하나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일단은 60은 된다는 건 이해하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게 30이 해당할까? 120이 해당할까? 맞아요. 120이야.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게 60이니까 여기 30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60의 배수집합은 60, 120, 180, 240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잖아. 근데 만약에 30의 배수집합은 뭐야? 30, 60, 90이니까 30의 배수집합이 30의 배수집합이 60의 배수집합보다 더 큰 집합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n자리는 30 들어가면 안 되고 120이나 60이나 어쨌든 60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60의 배수 중에서 가장 최소값은 60이니까 n값은 60일 거야. 됐어? 이렇게 몇 개를 나열을 해보면 그냥 헷갈리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8의 배수 집합이지. 8의 배수는 뭐야? 8, 16, 24, 32, 40 뭐 이런 거지. 그치? 그리고 얘는 12의 배수 집합이니까 12, 24, 36, 48 이런 애들이지. 근데 이게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이야. 교집합이면 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집합하면 되는데 이게 합집합이란 말이야. 합집합 해버리면 규칙이 없어. 그거 알아? 합집합 하면은 82, 16, 24, 31 이게 규칙이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슨 법칙? 분배 법칙을 하는 거야. 분배 법칙. 이거 교고 합이니까 결합 법칙이 아니라 분배 법칙 하는 거 이해하지? 그러면 요거를 분배를 하자. 그럼 A16 교 A8에다가 연결고리는 합집합인 거고 A16 교 A12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배수집합은 교집합이 될 때 규칙이 발견됐잖아. 이거 더 이상 나열 안 해도 되지. 16의 배수랑 8의 배수의 교집합은 16과 8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니까 몇이게? 16이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A16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16의 배수랑 12의 배수 집합의 교집합이니까 16과 12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그럼 16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야? 얼마지? 48이지. 48. 그럼 얘는 A48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둘을 합집합하래. 그럼 합집합하면 16이 아까 48이 16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이때 합집합은 규칙이 있다고. 이렇게 합집합하면 뭐예요? 뭐예요? A16이야, A48이야. A16이지. 16의 배수집합 안에 48의 배수집합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걔는 걔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만족하는 n값은 16이다.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이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여기에 있는 유형 A랑 B랑. 그러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A 집합 있고 B 집합 있고 전체 집합 있어. 자, 근데 A 합 B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할 거야. 자, 그런데 봐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면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지금 셀 거지. 그 다음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면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를 카운트해서 세서 여기다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중복해서 2번 카운트 됐잖아. 2번 세졌으니까 그건 뭐해? 한 번 빼줘야 되겠지. 한 번 빼줘야 되겠지. 이해했어? 당연하지.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거 마이너스 교집합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하고 합집합 이거를 저쪽으로 이항하면 정확하게 맞거든.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됐지? 됐지. 근데 특히 뭐야? 둘이 서로소라는 거지. 서로소면 A, B 요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이랬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3개가 등장해. 집합 3개가 등장하면 요렇게 A, B, C 이렇게 3개가 다 겹쳐지도록 그린 다음에 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거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했어. 그러면 되게 중복으로 세진 부분이 많잖아.
그러면 뭐가 중복이냐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면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들을 셀 거야. 그치? 그리고 B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면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를 또 셀 거지. 지금 중복으로 세진 거 알지 지금? 그 다음에 C집합의 원소의 개수 하면서 여기 들어있는 원소를 또 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2번씩 지금 카운트가 된 거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3번씩 세진 거야. 그러면 빼면 되겠지. 빼. 어떻게 빼냐면 일단은 A교 B도 빼고 B교 C도 빼고 C교 A도 빼자. 괜찮아?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A교 B A랑 B의 교집합 여기 카운트된 원소를 한 번씩 빼면 요렇게 빠지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B교 C 여기에 카운트된 원소를 또 빼. 요렇게 뺐어. 괜찮지? 그 다음에 C교 A 여기에 카운트된 원소를 다시 이렇게 빼. 이렇게 빼. 오, 그럼 이제 한 번씩 세진 거 맞지? 라고 봤는데 여기는 다 빼졌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 번 하면서 3번 세졌는데 여기 빼고 여기 빼면서 3번 다 빼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는 또 한 번 세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A교 B교 C에 해당하는 원소는 한 번 더 하자. 괜찮아? 복잡해 보여도 그냥 숫자로 하면 별로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 등장하네. 여집합. 그럼 A집합 있고 전체 집합으로 막아놓자. 그러면 A 여집합은 여기에 있는 거지.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일단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집합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A, B집합이 들어있으니까 A집합, B집합. 그러면 자, 차집합이니까 A에서 B 빼면 여기 들어있는 거지. 여기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 괜찮아? 또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여기에서 뭘 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돼. 괜찮아? 여기까지? 됐지? 근데 특히 어느 케이스 A 안에 B 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A에서 B 뺀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에서 B집합의 원소를 빼면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리고 교집합이 최대일 때 합집합은 최소를 갖고 최소 값을 갖고 교집합이 최소를 가질 때 합집합은 최대 값을 갖는다 이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어. 근데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최대지. 이해했어? 봐봐. 여기 교집합은 여기 부분이 교집합이잖아. 근데 요렇게 되면 될수록 지금 교집합이 더 커지는 거지.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이 합집합은 최소가 된다 이 얘기야. 괜찮지? 그리고 또 이렇게 너 따라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고 요렇게 되면은 지금 교집합이 최소가 되는 거지.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 이 합집합은 최대가 된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요거는 뭐 정리를 하지 말자. 이거 문제 풀면서 할게. 자, 유한집합. 너무 복잡해 보여도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렵지 않아. 항상 요렇게 뭐 여집합도 보이니까 전체 집합으로 막아주고 전체는 지금 80개래. 전체 원소는 80개래. 그리고 요거 뭐 하고 싶어? 드모르간 하고 싶지. 드모르간 하면 A 합집합 B 의 여집합 의 원소의 개수는 13개다. 이게 훨씬 편하다고. 그럼 합집합은 이건데 그거에 여집합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간다고? 13개가 들어간다고 하고 나는 동그라미를 쳐. 왜냐하면 13이라고 쓰면 그냥 13이라는 원소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13하고 동그라미 쳐서 아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13개구나 이해했지? 근데 전체가 80개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13개면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 80에서 13을 빼지. 그럼 얼마야? 6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요런 교집합 보이면 교집합 먼저 적어 넣자.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는 요 부분이지. 거기 원소가 몇 개 들어간대? 20개가 들어간대. 괜찮지? 자, 그리고 A집합의 원소가 52개야. 이렇게가 52개인데 여기 20개가 들어갔으면 여기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3딥 2개가 들어가는 거지. 아, 맞지? 그러면 봐봐요. 얘랑 합한 게 67인 거 알지? 그럼 다시 요렇게가 52지. 거기다가 요거를 더한 게 67이니까 여기는 뭐야? 15개가 들어가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수식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채워 넣으면 사실 잘 보여.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이 B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요렇게 해서 더하면 35가 답이다. 괜찮지? 두 문제 남았어. 잘 봐. 지금 수학이랑 과학이 등장해. 수학이랑 과학. 그러면 여기를 A집합, B집합 이러지 마. 이러면은 또 해석해야 되잖아. 그냥 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과 이렇게 해. 그리고 전체 집합 이렇게 해주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전체 40명이 있었어. 40명한테 수학이랑 과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수학 문제를 맞힌 학생은 22명이야. 수학 문제를 맞춘 학생은 22명이고 과학 문제를 맞춘 사람 학생은 18명이야. 여기까지 지금 문제 해석됐지? 그 다음에 모두 틀린 학생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애들이지. 이 모두 틀린 학생은 10명이래. 아 여기 10명이야. 그럼 일단은 수합과의 원소의 개수는 30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지? 아 이해해? 자, 근데 또 뭐 있어? 이때 수학만 마친 학생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역은 여기에 들어있는 학생만 몇 명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했어? 그런데 이렇게가 20이고 이렇게가 18이야. 그러면 수 더하기 과는 얼마야? 30, 40이지 40.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는 40인데 이렇게 합집합은 30이야. 그럼 교집합이 몇 명이라는 소리야? 10명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쪽만은 몇 명이야? 12명인 거지. 그래서 답은 12명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요거 한 거야. 교집합은 이렇게 끈다. 이걸로 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 자, 어떤 내용이야? 설악산 등반해 본 사람 이렇게. 그다음에 지리산 등반해 본 사람. 그다음에 전체 회원 이런 내용이지. 설악산 등반해 본 사람은 42명이야. 근데 42명이 여기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거지. 지리산 등반해 본 사람은 33명이야. 그리고 전체 회원은 60명이야. 그리고 설악산 지리산을 모두 등반한 회원수의 최대 최소야. 그러면 자 일단은 지리산 등반한 사람의 숫자가 더 적으니까 요거를 조금 작게 그릴게. 이렇게 지리산 그리고 지리산 등반한 사람은 33명 이렇게 할게. 그럼 모두 등반한 회원은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회원이지. 그럼 교집합에 해당하는 회원은 어떻게 돼? 요래 쏙 들어가면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다시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쏙 들어가면 교집합이 33명으로 최대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면 모두 등반한 회원의 최대값은 33명. 괜찮아? 그러면 최소는 어떻게 해? 선생님 최소는요 요렇게 하면 교집합 최소 빵명이잖아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 진짜 무서운 일이 발생해. 이게 42명, 33명인데 전체가 60명이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반드시 최소한 몇 명은 겹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가 60명이 돼야 돼. 이렇게 60명인데 얘랑 합하면은 몇 명이야? 75명이지. 그럼 최소한 몇 명은 겹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야? 15명이 겹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때 최소값은 15.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링 마술처럼 더했다가 뺐다가, 근데 얘 꽉은 못 빼고 최대 여기까지는 걸쳐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최대, 최소 이런 식으로 됐어요? 답이 맞나? 완전히 겹쳤을 때가 최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60명 안 차는 거예요? 아, 그러면 봐봐. 좋은 질문이에요. 자, 봐봐요. 여기 15명 빼자. 완전히 이렇게 포개졌을 때가 교집합이 최대지.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봐봐. 여기에 33명 들어가지. 그러면 여기가 33명인데 설악산은 42명이니까 여기 9명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42명이지. 그럼 겉에 18명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진짜. 이게 산을 등반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답은 얘랑 뭐 하는 거야? 지금 맞는 거야? 그래서 m 더하기 n가 이거 두 개 합하면 48 됐지. 됐어요.